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어제자 영상 올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200명 좀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구독자 2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녹화 시간 지금 17일 금요일 오후 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급하게 전달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따로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좋은 뉴스 먼저 전달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은 일단 뉴스만 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구독자 200명 넘게 많이 눌러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300명, 400명, 1000명, 10,000명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당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실제로 어제 새벽에 이제 한수원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재권 분쟁을 타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보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10일날 장 마감 이후에 이러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 K원전 웨스팅하우스 족쇄 풀었다 라고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해당 부분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저번주 금요일에 나왔었는데 이게 주말간 해당 뉴스가 사실이다 인지 확인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을 수주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계속 회방을 놓고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반발을 하는 이유가 이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했었던 이 APR 1400이라고 하는 이 한국형 원자로의 기반 기술이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왜 니네가 우리 기술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니네 한국형 원전을 니네 맘대로 수출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체코가 우리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긴 했지만 지정은 됐지만 본 계약 체결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이 본 계약 체결은 올해 3월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100% 안정적으로 수주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남아있긴 한데요. 이거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체코에 가가지고 야, 한수원 지금 우리랑 지식재산권 소송 중이고 그런데도 니네 계속 한국이랑 할 거야? 이러면서 회방을 놓던 건데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들도 뭐 로열티라도 달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이 로열티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2년째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럼 로열티 좀 떼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바라카 원전 수출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가 이미 웨스팅하우스에게 로열티를 한번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한수원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에게 우리가 기술을 배워올 때 기술 실시권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로열티나 허락 없이 기술 수출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특별 조항이 있었고 바라카 원전 수출할 때에는 대부분 쟤들의 기술이 맞았지만 지금 10년, 15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원전의 기술은 국산화가 많이 되었고 쟤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이제는 쟤들의 기술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 기술로 다 변환을 했고 새롭게 발전을 한 상태라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베이스 기술이 없어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아도 3년에서 5년, 뭐 길면 10년 넘게까지 걸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결국은 이 원전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수출을 해내면서 유럽이라든지 체코 등등 계속 수출을 하고 계약을 해내야 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소송만 몇 년을 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랑 의미 없는 머리 받고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몇 년간 그러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웬만하면 좋게 합의하려고 했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냥 소송 가자 하고 지금까지 계속 2년 동안 끌어왔던 거예요. 근데 조만간 합의안이 나온다라고 아까 단독 보도가 10일날 나왔던 건데 그게 지금 오늘자로 확정이 된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이
지재권이 분쟁이 타결이 됐다라고 오늘 완벽하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호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방짜리 호재가 아니에요. 이게 웨스팅하우스도 우리나라랑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웨스팅하우스 정말 설계 능력으로는 글로벌에서 탑티어급 그런 원전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는 정말 잘하지만 직접 만들지는 못하니까 생산은 TSMC에다가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도 기본 기술에 대한 특허권도 굉장히 많고 설계 능력이 굉장히 좋지만 직접 만들지를 못해요.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국이고, 또 원전을 지어놓게 되면 이걸 유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설계 잘하는 니네랑 생산이랑 유지 보수 다 할 줄 아는 우리랑 같이 협력하자 해서 지금 팀 코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팀 코러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러스는 이 코리아에, 이 러스는 USA에서 팀 한국과 USA 함께해서 우리가 원전 시장 먹자 이렇게 협력하자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대박 드림팀이에요.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원전 팔아먹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가 최고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이 원전 예전에 한번 같이 협력하자고 우리나라 와서 도장 찍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원전 관련주들 3배 이상 갔었습니다. 그거랑 같은 급 호재예요, 지금 이거. 자, 그래서 내용 조금 보신다라고 하시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면서 팀 코러스, 이제 코리아 플러스 USA 이렇게 해서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원자력 업계에선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율을 하고, 그리고 중동 등의 시장에다가는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방해하지 않겠다, 이러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 시장이 굉장히 더 앞날이 밝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전에 한번 영상 다뤄드렸다시피 실제로 지금 유럽 국가들 둔켈플라우테라고 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름량이 늘어서 태양도 잘 안 뜨고 바람이 없는 그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탈원전을 외쳤었던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시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력 생산망을 원전으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전 시장이 계속 커지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가로막고 있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원전 시장이 계속 확대될 거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길이 계속 열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협력이 더 다져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조금 더 사담을 곁들여 보자면, 실제로 이 웨스팅하우스의 CEO가 사임이 됐습니다.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의 CEO가 해트릭 프레그먼이라고 해서, 이 프레그먼이 굉장히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진짜 실제로 공개석상에서도 대놓고 한국 욕을 엄청나게 할 정도로 한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0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카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프레그먼이 그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편 회사에서 같이 그 원전 수주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성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걸 수출을 못 따왔다고.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실제 웨스팅하우스의 대부분의 지분은 브루필드라고 하는 캐나다 사모펀드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 올려놓고 팔고 나가고, 이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한수원에게 그동안 시비 걸면서 웨스팅하우스 관심 받고 몸값 올리려고, 그렇게 몸값 올려서 지분 팔고 나가려고 했었던 건데, 이 CEO를 그만두게 하면서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해서 몸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사모펀드들이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뭐 이건 사담이었지만, 자, 그럼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좀 좋은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우진엔텍이나 BHI, G2파워, 뭐 일진파워 이 정도 있겠죠. 다들 10일부터 시작해서 저 단독 뉴스가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길게 보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관심 종목들 잘 넣어두시고, 조금의 눌림이나 뭐 이런 정도의 자리 잡는 박스권이 그려지기 시작했을 때 담아두시면 3년, 4년 길게 보시면서 원전주 꼭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국가 자체적인 호재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원전이 테마 섹터가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이전 영상 있죠? AI 데이터 센터를 시작해서 전력 보충을 어떻게 할 건데 하면 대부분은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원전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거는 야당과 여당 상관없이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전 기업들 계속 앞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트럼프 취임도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섹터들 있죠.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부분들 계속 트럼프, 일론 머스크 언급되면서 주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다들 관심 종목에다가 섹터별로 정리해 두시고 나서 눌릴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이러한 호재가 나왔을 때 간다 뭐 조선 간다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수익 보시면서 순환매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한 내용들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전달해 드리려고 두서없이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요. 이 해당 부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계속 자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후에도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괜찮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윤성욱 되겠습니다. 금요일 하루 조금만 더 힘내시면 오늘 끝나니까요.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